알고리즘 역시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에서 외발기기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 코드가 왜 있냐면 사실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외발뛰기가 2차원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그 2차원 배열에 어떤 값이 있을 건데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만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오른쪽 아니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가거나 아래쪽으로 3칸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했을 때 만약에 이 배열이 n, n by n 배열이라면 이 마지막의 위치를 n-1, n-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계속해서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계속 갈 때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만 그것만 풀면 됩니다.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값이 2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2칸 혹은 아래쪽으로 2칸이겠죠. 근데 도착점은 한 칸만 내려가야 되는데 2칸 내려가야 되거나 오른쪽으로 2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경로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지점에서 값이 1이라면 아래쪽은 없지만 오른쪽은 되니까 얘는 경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로 주어지는 배열의 0,0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가는 경로가 있는지를 푸는 게 이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알고리즘에서 이 문제에서 제가 만약에 어떻게 오는 경로를 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안다면 여기까지 이 끝점까지 오는 경로는 이 끝점에서 바로 앞까지 오는 경로만 안다면 쉽게 볼 수가 있죠. 이 끝점에서 바로 앞점의 경로는 또 그 앞점을 알면 알 수가 있고 또 그 앞점에서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 안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알 수 있으려면 이 전까지 오는 경로를 알아야 되고 문제가 벌써 같은 유형인데 크기가 하나 줄어든 거죠.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알려면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알아야 되고 또 사이즈가 하나 줄었지만 유형은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유형은 그대로지만 사이즈가 하나씩 주는 거고 그 크기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해서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영역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기함수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재기함수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재기함수를 생각을 할 때 인자로 어떤 걸 줄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기함수가 재규적으로 계속 호출됨에 따라서 함수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값이 어떤 거냐, 함수에서 알아야만 하는 값이 어떤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떤 값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차원 배열을 함수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인덱스 위치를 나타내는 값도 가지고 가야 다음 함수에서 또 위치를 확인해서 그 값에 따라서 또 다음 함수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차원 배열을 나타내는 걸 ARR이라는 2차원 배열로 나타낼 때 2차원 배열과 그리고 현재 행인 I, 현재 열인 J를 통해서 J를 함수 인자로 줘서 재기함수를 호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기함수를 풀 때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언제 리턴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배열이기 때문에 값을 벗어나는 경우, 최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먼저 리턴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out of range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i랑 j가 범위를 벗어나면 false를 리턴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턴 값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니까 true, false만 전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불린으로 함수의 리턴 타입을 정했고요. i랑 j가 여기를 벗어났다는 말은 결국 도달하지 못한 거죠. 도달하지 못한 거니까 false를 리턴하면 될 것 같고, i랑 j가 만약에 n-1,n-1에 도달했다는 소리는 끝점에 도달했고 여기서의 끝점은 도착 지점이고 목표했던 지점이니까 true를 리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라면 그때는 재규적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행을 늘린 값, 인덱스의 행을 증가시킨 뒤에 재기함수를 호출하고 인덱스의 열의 값을 증가시킨 뒤에 재기함수를 호출하면 오른쪽과 아래쪽을 다 검사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아래쪽부터 해도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경로가 없단 소리죠. 오른쪽으로 가봤고 아래쪽으로 가봤는데도 없단 소리니까 그때는 false를 리턴하면 경로가 없다는 뜻으로 경로가 없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하긴 하지만 그 값을 어디서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를 어떤 변수에 담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여기서 리턴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true가 나와도 함수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린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여기다가 담아줄 거고, 이때 불린 타입, 이걸 끝난 다음에 불린 타입을 검사를 해서 불린 타입이 true면 바로 리턴을 하게 하고, true가 아니면 얘에다가 또 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true면 또 리턴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얘가 true가 아니다 그러면 얘까지 오는 거고, 그제서야 이제 경로가 없다는 뜻으로 false를 리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풀고 있는 장의 주제가 동적 계획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 파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중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계산에 중복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적어도 반드시 한 가지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올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지금 함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중복 계산이 발생되는 거를 잡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하든 말든 여기 올 때마다 또 검사를 하는 거죠. 또 가보고 이미 가봤던 길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와서 얘가 계산이 됐으면 다음에 와도 결과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배열 값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배열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 값엔 변화가 없는데 계속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저장해 놨다가 계산은 한 번만 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계산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자, 효과를 높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2차원 배열, 인풋 2차원 배열이 n by n이었으면 똑같은 n by n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n by n에 이 원소와 대응되는 똑같은 원소의 값을 보고서 계산됐는지 안 됐는지, 계산이 됐다면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로 다 초기화한 다음에 만약에 true이면 1로 초기화를 하고 false이면 0으로 초기화를 해서 한 여기쯤에 이 배열 이름을 만약에 mem이라고 한다면
맴의 i의 j의 값을 확인을 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사막연산자를 쓰면 멋있겠죠? 사막연산자를 써서 i의 j의 값이 뭐 1이냐 그러면 뭐 리턴 true를 하고 false냐 그러면 리턴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복 계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만 문제를 풀어보는 거였고 여기서 놓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진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로 한번 풀어봄으로써 더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